어느 날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국의 한 인기 포럼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공포였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글을 클릭했고 그 속에 적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어릴 적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 숲에 얽힌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전하곤 했다. 대부분은 믿기 힘든 내용들이었지만 그 중 하나는 나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다. 그것은 우리 집 근처에 버려진 오래된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속삭였고 아이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근처를 지나길 꺼려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해가 지고 난 뒤 손전등 몇 개와 즉석 카메라를 챙겨 폐가를 향해 나섰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묘하게도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삭막한 공간만이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오래된 가구와 부서진 식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다. 2층은 더 으스스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찬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다.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명확하게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자고 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다름 아닌 방 한구석이었다. 우리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는 어린 소녀가 창백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흐릿한 형체였지만 분명히 우리를 보고 있었다. 소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숲속에 누워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폐가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친구들도 나와 함께 깨어났지만 우리는 모두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꿈속에서 그 소녀를 보곤 했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몇 달 후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마을 도서관에서 그 집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그 집에는 과거에 슬픈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특히 어린 소녀의 영혼이 그곳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내가 그 소녀를 본 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며 그 소녀의 눈빛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녀의 존재가 느껴질 때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은 도시와는 다른 평화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폐가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다. 집은 이미 수십 년째 비어 있었는데 그 사이 여러 도시 사람들과 연구자들이 그 집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가을이 오고 나뭇잎이 붉게 물들 무렵 한 젊은 기자가 이 집을 조사하기 위해 마을을 찾았다. 그의 이름은 민지였다. 민지는 과거의 사건을 파헤쳐 기사를 쓰는 것을 좋아했기에 이 집에 얽힌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민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조사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야기를 꺼리다가도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지에게 집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부유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불가사의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집이 귀신의 시였다고 믿게 되었다. 결국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집은 점점 잊혀져 갔다. 민지는 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드디어 집을 직접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단 낮 시간에 집을 찾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낡고 허름한 집일 뿐이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묘한 기운을 느꼈다. 집 안은 오랜 시간 방치된 만큼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침입자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시간이 그 집 안에서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옛 모습 그대로였다. 민지는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갑자기 그녀는 계단 위층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위층에 올라가 보니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 여자의 흐릿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방 안은 차디찬 공기와 함께 과거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장롱과 침대, 그리고 바닥에는 누군가 급하게 떨어뜨린 듯한 사진이 흘렀다.
그 사진들을 살피던 민지는 무언가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 가족은 바로 실종된 그들로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고 민지는 자신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방에서 나오려는 찰나 방 안의 거울에 비친 그녀 뒤로 흐릿한 형상이 나타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뭔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는 듯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놀라 소리를 지르며 민지는 방을 뛰쳐나와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헐떡이며 집을 멀리하며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마을로 돌아온 민지는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중 한 장에는 분명히 사람이 서 있을 리 없는 빈 방 한가운데에 흐릿한 형상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집을 떠나지 못한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민지는 이 사건을 기사로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때로는 밝혀지지 않는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은 법이니까.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그 집은 여전히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마을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 집은 세월을 따라 그저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간혹 늦은 밤 그 집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흐릿한 형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속삭이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만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집안이 조용해졌고 오직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미신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한 여름밤의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했다. 그녀는 그때 넘실거리는 안개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밑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거실 창문 밖에서 멈췄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외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것도, 심지어 고양이조차 보이지 않았다. 약간의 불안을 느끼며 다시 소파에 앉았을 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것이 사람의 속삭임 같은 소리로 변해갔다. 혹시 할머니가 일어나신 거 아닐까 싶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계셨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갑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전화기가 울렸다. 요즘엔 거의 쓰지 않는 고전적인 전화기였고 할머니께서 마을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만 사용하곤 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전화가 올 리는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울려대는 소리에 참지 못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마침내 한 여성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요. 여기에 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전화기를 재빨리 내려놓았다. 너무 놀라 할머니를 깨울까 했지만 나 스스로 미신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 참기로 했다. 그때 집 밖에서 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그것이 울다가 끊기를 반복하며 점점 소리를 높이는 듯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주위는 어두웠지만 밝은 달빛 덕에 어느 정도 앞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으나 발밑을 내려다보니 흔적이 없는 눈물이 맺힌 듯 젖어있는 땅이 보였다. 머릿속으로는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신호를 계속 주었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깊은 숲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아까 할머니가 말한 소복의 여인이 생각났다. 환경에 압도당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외쳤다.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갑작스런 바람과 함께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사람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요. 제발. 그 목소리는 분명 전화기 속에서 들었던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나는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닫고 숨을 돌리려 하던 찰나 오래된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고 전화기는 계속해서 울려댔다. 차마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화벨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뒷마당에서 낯익은 야옹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 고양이는 더 이상 마을에 없는 몇 년 전에 사라졌던 할머니의 반려묘였다. 할머니는 그 고양이가 사라지던 날 무언가 비밀을 안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전화벨이 끝나자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니? 할머니는 언제 깨어났는지 모르게 거실로 나와 계셨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찾았다면 이제 곧 안식할 거야. 걱정 말고 이리 와서 쉬어라. 그날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전화기도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내가 보았던 것은 정말 전설 속의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유령이었을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모두 그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잠시 나온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